네, 반갑습니다. 시스템 법칙 낭독회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26쪽 시작할 건데요. 어, 여기 보면 영상 기록이 있죠. 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녹화본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혹시 놓치시면 이렇게 들어오셔서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놀랍게도 보니까 음, 아, 자, 자, 아, 조회수가 빵은 아니더라고요. 네. 어, 아, 너무, 너무 늦게 움직이네. 네. 뿅. 한 22분 정도 조회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짠짠짠. 그쵸? 네. 예, 22회가 있네, 맨 밑에. 네. 그쵸? 네. 제 목소리 고맙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잘 괜찮아요? 들립니다. 네, 좋습니다. 잠깐, 유튜브 얘기를 제가 하고 있었네요. 네, 그리고 뭐 이런 얘기 했었고요. 또, 채팅창으로 나눈 귀중한 정보 지식도 계속 그 업데이트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참고하시라고 또, 요 홈페이지 링크 다시 한번 보내드릴게요. 아마 괜찮으시다면, 여러분, 그 브라우저에 그 북마크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6쪽 들어가겠습니다. 슬링키 부분 한번 시작하죠. 슬링키. 네. 슬링키라 하면 지난 시간에 제가 보셨던 것처럼,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네. 네. 이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라는 것은 진심이었어요. 예. 아, 그러니까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특히 메도즈 여사가 이 슬링키를 비유를 정말 잘 사용하거든요. 다른 데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걸 받아서 다른 시스템 다이내믹스 시스템사고 학자들도 이 슬링키를 자주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반면에 그 정도까지 이게 중요한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이 정작 메도즈 여사는 이게 시스템 사고의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한번 좀 저를 좀 도와주시는 측면에서 좀 이따가 도움을 좀 청하겠습니다. 26쪽 하단입니다. 우선 슬링키를 한쪽 손바닥에 올려놓는다. 다른 손으로 슬링키 윗부분을 움켜쥐고 약간 늘어뜨린 뒤 밑에 받치고 있던 손을 치운다. 그러면 슬링키가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튕겨 오른다. 손에 매달린 슬링키는 요요처럼 오르락내리락 한다. 그러겠죠? 네. 27쪽 넘어갑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묻는다. 슬링키를 이처럼 위아래로 튕기게 만든 것은 무엇이죠? 원인이 뭐냐 이거죠. 학생들은 교수님 손이에요. 밑에 받치고 있던 손을 치웠기 때문이에요. 즉, 이게 원인이에요. 제가 원인이란 표현을 양념처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이 원인이라는 단어가 아마 헷갈릴걸요? 네. 나는 슬링키를 다시 상자에 담아 똑같이 한쪽 손바닥 위에 올린 뒤 다른 손으로 상자 윗부분을 움켜준다. 그리고 대단한 마술을 펼친 마술사라도 된 듯 상자를 받치고 있던 손을 밑장 빼기죠. 손을 뺀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상자는 한쪽 손에 그대로 매달려 있다. 당연하다. 다시 묻겠습니다. 슬링키를 위아래로 튕기게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답은 분명히 슬링키 안에 있다. 슬링키를 다루는 손은 슬링키 구조 안에 잠재한 행동을 억제하거나 해제할 뿐이다. 이것이 바로 시스템 이론을 정확히 이해하는 핵심이다.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방금 전에 읽었던 내용 보면 슬링키를 다루는 손은 스프링 구조 안에 잠재한 행동을 억제하거나 해제할 뿐이다. 제 역할을 했어요. 손도. 손이 역할을 했는데 억제하거나 해제했다며. 그러면 원인 아닌가요? 근데 아니래잖아요. 예.
9번째 선생님 혹시 설명해 좀 주시겠어요? 지난 이해하실 만큼. 시간에, 네, 네. 네, 지난 시간에 읽고 제가 이해를 한 것처럼 자랑스럽게 전 이해했어요. 제가 괜히 채팅창에 남긴 것 같아요. 아니요. 네, 지금 보니까 잘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해한 건 요런 내용이었어요. 왼손 위에 올린 슬링키를 오른손으로 쭉 잡아 당긴 다음에 왼손을 네, 빼면 네, 네. 얘가 이렇게 튕겨나가는 게, 왼손 때문이야 라고 이제 학생들 대답을 했고, 상자에 넣은 슬링키를 다시 왼손에 이렇게 받쳐든 다음, 상자의 위쪽을 오른손으로 잡고, 다시 밑장 빼기 왼손을 뺐어요. 근데 슬링키가 이렇게 줄었다 늘었다 튕기지 않는 그걸 보면서 아까랑 똑같이 받치고 있던 왼손을 뺐는데 원인을 원인이 하여튼 그게 왜 이번에는 슬링키가 튕기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렇다면 먼저 상자가 없었을 때에도 왼손 때문에 튕긴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모두 다 같이 왼손을 뺐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했는데 왼손 때문이 아니고 상자가 없는 거 또는 오른손이 슬링키를 잡고 있는 거 그것이 슬링키를 튕기게 한 원인이었지 않았겠니? 라고 묻는 것 같다고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눈에 딱 보기에는 왼손 슬링키를 받치고 있었던 왼손처럼 보였고 의심 없이 모두 다 그렇게 대답했지만 두 번째 실험을 통해서 보니 가시적으로 눈에 딱 보이는 게 정답이 아닌 경우가 많아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는데 지금 다시 읽으니 제대로 이해한 건지 잘 모르겠고 괜히 채팅창에 썼다는 아니, 왜 그래요? 후회감을 들고 왜 그래요? 있어요. 예, 우리 채팅창 그렇게 말씀하시 그 채팅창에 보니까 네. 슬링키 또 다른 분이 네. 이진영 선생님이 슬링키가 스스로 움직이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일정 용수철처럼.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뜻이 이거하고 시스템 자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혹시 이주범 교장 선생님 코멘트 하실 말 있으세요? 아니요, 갑자기 또 이렇게 훅 들어와서. 못 들어와서. 예, 죄송합니다. 예. 네네. 크게 생각 안 해봤습니다. 네. 네. 혹시 또 코멘트 하실 분 계세요? 다른 분 중에서? 네. 요거를 약간 여기에서만 찾으려고 하면 좀 답답할 수가 있어서요. 그 뒷장까지 넘어가면서 다시 왜냐면 어차피 요 내용을 풀어서 계속 글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가 뒷페이지, 그러니까 해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더 읽어보죠. 네. 일단 그러니까 그런 문제 제기로 한번 이 글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원인이 원인이 아닌가? 네, 그거죠. 뭐가 원인이지?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 네. 자, 바로 이것이 시스템 이론을 정확히 이해하는 핵심이래요. 그거 중요한 거잖아요. 예? 중요한 거잖아요. 구조와 행동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시스템이 좋지 못한 결과를 빚는 이유가 무엇인지, 시스템의 행동 패턴을 개선할 방법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뭐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인을 알게 되면 그 원인을 제거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거하거나 아니면 원하는 방향이 더 키우는 거라면 그 원인을 더 확장시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네. 인과라고 하는가. 네. 점점 빠르게 변하고 더 복잡해지는 세상에서 시스템 사고는 우리 앞에 놓인 다양한 선택지를 확인하고 관리하고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뭐 내용도 소개하지 않고 막 결론부터 얘기해 버리니까 답답하네요. 네. 시스템 사고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확인하는 거래요. 네. 새로운 기회를 찾아낼 자유를 주는 사고방식이다. 이게 freedom이란 단어가 나와서 이게 자유를 주는 그래서 이 자유를 주는 사고방식의 표현은 죄송해요. 제가 약간
특정 이 표현에 되게 민감하게 딴지 거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시스템 사고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확인하고 새로운 기회를 자유롭게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사고 방식이다. 이렇게 읽으시는 게 더 부드럽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유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은. 자유니까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상당히 의역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음. 여기서 슬링키 말이죠. 네. 이 슬링키가 왜 출렁출렁 됐었느냐? 손을 치웠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 구조의 특징 때문일까? 이렇게 또 봐야 되겠죠. 어, 이 슬링키 구조의 특징상 수축과 팽창을 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잖아요. 기본적인 자기 성향이. 예. 지는 수축하거나, 왜냐면 출렁출렁 되니까요. 냅두면 수축하거나 팽창하려는 기본적인, 그렇게 태어났어요. 예. 내재적 속성이라고 하죠. intrinsic characteristic. 네. 내재적 특징이 그런 애예요. 그런데 그거를 더 발현시키거나 억제시키는 역할을 외부에서 한 것뿐인 거죠. 네. 이게 이런 식의 구분이 좀 쉽게 와 닿으신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냥 슬링크의 구조의 특징은 팽창이나 수축하려고 하는 건데, 그거를 손을 놓음으로써 그걸 더 강화시켜 준 것일 뿐이고, 상자 안에 집어넣음으로써 그걸 억제시킨 거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28쪽으로 넘어갈게요. 네. 그렇다면 시스템은 무엇인가? 시스템은 아마 이 책 여러 파트에서 시스템에 대한 정의가 좀 나오는데요. 어, 시스템에 대한 정의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그래서 사람이나 세포, 분자 등 시간이 지나며 고유한 행동 패턴을 보이도록 연결된 일련의 대상이다. 또 너무 어렵지 않아요? 좀 어렵더라고요, 저는. 네. 그래서 원서를 한번 볼까요? 네. 그 이걸로 볼까요? 네. 이게 여기 있나요? What is system? 여기 있네요. 네. What is system? 시스템은 a set of things래요. 어떤 묶음이라는 거겠죠. 네. 사람, 셀, 몰레큘, 그다음에 뭐가 됐든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이나 세포, 분자 등이 인터커넥티드 되고, 근데 그런 방식으로 해서 they produce their own pattern of behavior over time. 이 behavior over time이란 말이 무지하게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래프 이름을 BOT 줄여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BOT, Behavior Over Time. 제가 여러 번 어쩔 수 없이 저도 반복하게 될 텐데요. Behavior Over Time을 변화라는 단어로 바꿔 대치하셔도 상당히 무방하더라고요. 제 경험상. 네. 즉, Pattern of Behavior Over Time이라 함은 변화의 패턴이에요. 아주 심플하죠. 네, 변화라고 좀 보셔도 괜찮아요. 변화. 네, 변화의 패턴을 만들어내는 거래요. 네, 상호작용 서로 연결되어서 변화의 패턴을 만들어내는 묶음단이다. 이게 지금까지의 이제 시스템의 정의인 거죠. 또 이 책의 다른 데에서는 시스템은 뭐 부분의 합보다 더 큰 거다. 뭐 대표적이죠. 네. 예컨대 코끼리를 사지를 다 잘라서 다시 붙이면 코끼리가 되느냐? 그죠? 부분의 합이 전체가 하고 다른 거죠. 네, 부분의 합은 전체하고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시스템은 부분의 합 플러스 알파 뭐 이런 게 좀 대표적인 정의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정도까지 설명했어요. 네. 아, 하지만 시스템이 네, 시스템은 셋째 줄이죠. 28쪽 셋째 줄입니다. 시스템은 외부의 힘의 영향을 받고 흔들리거나 위축되거나 활발해지거나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 요거 슬링키 얘기죠. 외부의 힘, 손을 가지고 조작했잖아요. 그죠?
슬링키 자체가 아니라, 그죠? 그래서 외부의 힘의 영향을 받아서 더 출렁출렁 되거나 아니면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슬링키가. 네. 그 얘기네요. 외부의 힘이란 단어, 눈여겨보셔야 돼요. 영향을 받고 흔들리거나 위축되거나 활발해지거나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시스템이 외부의 힘을 받을 때 보이는 반응은 그 시스템 특유의 반응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한번 사실 제가 이제 저도 한번 번역을 했던 사람이어서 좀 부끄럽긴 합니다만, 전 번역체가 너무 읽기 힘들어요, 솔직히. 그래서 번역본을 읽으실 때는 각자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예, 알아서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셔서 무슨 소리야 도대체. 그래서 나름대로 번역하려고 애를 쓰셔야 될걸요. 네, 그러면 더 정확해야 돼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지만 시스템이 외부의 힘을 받을 때 보이는 반응은 그 시스템 특유의 반응이다. 아, 여기 보면 원서를 보면 네, 어딨냐 여기 있네요. 네. 좀 더 크게 키워드릴까요? 네. 야, 일로 와. 이거네요. 네. 뿅, 뿅. 조금 더 키워드릴게요. 네. 야야야야. 어디 갔어? 마우스. 음, 네. 마우스가 어디 있어? 네. 제가 많이 띄워놓다 보니까 이거 버벅대네요. 이거죠? 네. 여기 보면 시스템의 반응은 그 자체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네, 그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이 이러한 힘에 보이는 반응은 시스템의 고유의 특징이다. 네, 즉 반응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리고 반응하는 패턴은 그 시스템마다 패턴은 다른 것이다.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네. 현실 세계에서 보이는 시스템의 반응은 단순하지 않다. 네, seldom simple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럼 복잡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스템은 가만히 두지 않죠. 외부에서 outside forces, 그래서 외부의 힘에 의해서 시스템은 끊임없이 변화를 일으키는데, 물론 이게 또 외부의 힘이 시스템한테 영향을 미쳐가지고 피드백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아무튼 이거 복잡하게 연결되죠. 예, 인터커넥티드 되는데 그 인터커넥티드 된 것이 외부의 힘에 의해서 출렁출렁 되더라. 근데 출렁출렁 되는 모습은 시스템에 따라서 각자의 특징이 발현되는 것이다. 그런 내용이네요. 예. 그래서 읽어볼게요. 네, 슬링키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되고 사람이나 기업, 도시, 경제를 떠올리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이 번역이 좀 예, 여기 영어 원문을 보시면 슬링키는 사실 이해하기 쉽다. 끝. 그리고 그런데 개인이나 회사나 도시나 경제 이런 걸 보면 히라티컬이라는 단어 나오네요. 네. 이 짜잔. 히레티컬 이게 얼핏 보면 이단적인 그런 뜻인데요. 이 책 덕분에 히레티컬이라는 단어가 와, 그 시스템 서버에서 되게 어울리는 단어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많이 애용해야 할 단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히레티컬을 좀 보면 음, 제가 어떤 할지 여기 있나? 빠밤 이거 있었나? 어디 갔어? 아, 잠깐만요. 자, 자, 잠시만요. 이거를 여기 있다. 네.
미리 찾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찾다 보니까 또 아이고 짠짠짠. 네, 여기 아마 옥스퍼드하고 구글이 그 협업을 맺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구글에서 definition 땡땡 히레티컬 하면 옥스퍼드 랭귀지에서 이제 사전에서 찾아서 보여주는데 believing in or practicing religious 이건 이제 이단적인 그런 내용인데 이게 핵심이죠. 네. 네. generally accepted 된 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generally accepted 된 거에 대해서 반대다. 네. 의심, 그러니까 이상 불편하게 생각하고 뭐 이런 거죠.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 서버에서는 이걸 무지 강조한단 말이에요. 네. generally accepted, 사람들이 당연시 여기는 거. 이게 assumption에 비슷한 단어로 제가 assumption을 항상 강조하는데, 어디 볼까요? 이게 메리엄 웹스터에서는 첫 번째가 이제 교회의 도구화에 반대되는 것이 또 있지만, 여기 있죠? accepted beliefs or standards. 그러니까 이래저래 그런 느낌이신데, 그런 느낌인데, definition에서 assumption 한번 좀 볼게요. assumption. assumption. 이게 그냥 가정, 가설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뉘앙스가 달라 보이더라고요, 저는. 네. 첫 번째를 보시면 증거 없이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일어날 거라, 그러니까 증거 없이 의심할 바 없이 증거도 없는데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죠. 따라서 증거를 들이미는 과정이 과학인 거죠. 예, 과학적 사가 바로 증거를 증명해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assumption이라고 했을 때는 증명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증명의 대상이 되는 assumption이 시스템 속에서 왜 중요하냐? 내가 당연시 여기는 거에 대해서 의심을 품어야 된단 말이죠.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네, 그런 거하고 다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어요? 네. 짜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건가? 네. 뿅. 네. 네. 그래서 다시 그 문장 읽어볼까요? 네, 슬링키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되고 쉽게 이해가 된다. 사람이나 기업, 도시, 경제를 떠올리면 좀 어렵겠지만 이라기보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와 좀 달리 나타나네. 이런 느낌을 좀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거를 이 시스템 다이내믹스에서는 이제 카운터 인투이티브란 단어로도 바꿔서 쓰기도 합니다. 이 단어 제가 자주 쓸 거니까요. 한번 메모해 보세요. 카운터 인투이티브. 카운터라는 것은 반대라는 뜻이고, 인투이티브는 직관이잖아요. 직관과 다르네, 시스템의 모습이. 슬링키는 알겠는데, 근데 사회 시스템이라든가 뭐 이런 거 보면 생각과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거하고 좀 달리 나타나네. 그러니까 당황하게 된다는 거죠. 괜히 지웠나? 네, 아무튼, 시스템의 행동을 유발하는 원인은 주로 그 시스템이다. 네. 원인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시스템 안에 있다는 뜻이네요. 예, 다시 강조합니다. 이런 관점이 시스템 사고예요. 예. 시스템 행동을 유발하는 원인은 주로 그 시스템이다. 외부 사건이 시스템의 행동을 촉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거 한번 밑줄 쳐보세요. 하지만 그 이하, 똑같은 외부 사건을 다른 시스템에 적용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 얘기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시스템이 변했으면 그러면 외부의 힘이 원인이냐 이거죠. 그러면 그 원인을 다른 데 대입을 하면 비슷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면 이것은 원인이 아니다. 이렇게 논리를 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어, 아마 쉽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네. 좀 더 가볼게요. 네. 시스템의 행동을 유발하는 원인이 주로 그 시스템이라는 말의 의미를 잠시 살펴보자. 자, 땡땡 들어가는 거죠. 정치 지도자가 경기 호황과 불황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리더에 따라서 경제가 좋아지고 나쁘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기가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은 시장 경제 구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시장 자체 메커니즘이 그렇게 흘러가게 만든 거지. 거기에 정치 지도자의 영향이 때문에 생긴 게 아니다. 네. 말하자면 김대중 대통령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경제가 좋아지고 나쁘자 이게 아니다라고 보는 관점인 거예요. 여기서 좀 이상하죠. 네. 그래서 뭐 리더의 역할, 예, 아웃사이드 힘의 역할을 그러면 의미 없다고 보여야 될 것이냐? 예, 여기서 혼란스러우게 될 수 있습니다. 예, 더 읽어볼게요. 네. 어떤 기업이 경쟁사들 때문에 시장 점유율을 잃는 경우는 드물다. 즉, 시장 점유율을 잃어버린 것이 큰 문제인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 이거죠. 그게 경쟁사 때문이야. 경쟁사들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도 있다. 물론 이 얘기는 경쟁사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잃는 이유 중 일부는 자신의 사업 정책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라고 썼지만 뭐 주 원인은 뭐 그런 얘기죠. 자, 여기서 슬링키로 다시 돌아올게요. 분명히 처음 슬링키 두 가지 사례 중에서 첫 번째 사례 말이죠. 분명히 손을 치었기 때문에 슬링키가 출렁출렁 됐습니다. 네. 분명히 정치 지도자 때문에 정치 지도자가 어떻게 해서 정책을 피고 그리고 경쟁사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받고 어쩌고 하니까 상호작용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시장 점유율도 잃어버리고 경제도 좋아지고 나빠지고 이런 영향이 있다니까요. 손을 치웠기 때문에 슬리키가 출렁출렁 된 것처럼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슬링키 자체가 워낙에 출렁출렁 되려고 했었던 거고 거기에 손을 치웠니 많이 경제 지도자가 어떤 정책을 피니 많이는 그것을 촉발시켰다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의 특징에 따라서 그것이 발현되거나 억제되기 위해서 힘을 가하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다르다는 거죠. 또 그렇게도 연결이 됩니다. 어떠세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더 내려갈까요? 유가 상승 원인은 석유 수출국만의 책임이 아니다. 석유 공급이 중단되면 경제가 취약해지도록 소비 정책과 가격 정책, 투자 정책 등을 수립한 석유 수입국의 책임도 있다. 즉, 석유 파동이 나면 저 오페크 말이야, 걔네들 이거만 할 게 아니라 이거를 석유 수입국의 책임도 있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아니, 그 석유 수입국의 경제 시스템이 너무 석유에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는 관점인 거죠. 석유 수출국의 행동만으로는 국제 유가 상승과 경제 혼란이 생기지 않는다. 좀 더 나이스하게 표현한다면 생기지 않을 수 있다라고 스무스하게 그러니까 슬쩍 넘어가는 게 좋을 뻔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사례. 예, 독감 바이러스 얘기 나오네요. 독감 바이러스가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 코로나로 생각해 볼까요? 네, 코로나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 안에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것이다. 최재천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생태 백신하고 연결해서 아니 바이러스가 생태계에서 그대로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자꾸 사람이
못 살게 구니까, 즉 자연을 파괴하고 우리의 서식지가 확대가 되고 환경을 고갈시키면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고 여러 가지 하니까 걔네들이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걔네들한테 들어간 거죠. 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또는 이제 감기를 걸렸다 그러면 감기는 항상 늘 있었는데 내 몸의 뭐죠? 저항력이 떨어지니까 감기가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감기 바이러스가 원인이냐, 내 몸의 저항력이 떨어진 것 때문에 그 원인이냐. 물론 둘 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것을 더 원인으로 판단하냐에 따라서 중요한 포인트, 해결책이 달라집니다. 네, 그거예요. 약간 다시 돌아와가지고요. 아까 정치 지도자 리더십 때문에 경제가 좋아지고 나빠지고 한다고? 그러면 경제가 더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리더만 바꾸면 되나? 이게 해결책이 되는 거예요. 네. 또 더 오른쪽에 29페이지 마지막 동그라미 볼까요? 약물 중독 얘기가 나오네요. 약물 중독은 한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 아무리 의지가 굳건하고 환자에 대한 사랑이 깊은 사람도 중독자를 치료할 수 없다. 약물 중독자 자신은 말할 것도 없다. 약물 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출발점은 중독을 더 큰 일련의 영향과 사회 문제의 일부로 이해하는 길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 변화를 일으키는 포인트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시스템 사고, 그러니까 도날란 메도지 여사 방식의 시스템 사고 교육이에요, 말하자면. 자, 변화가 어디서 오느냐 이거예요. 일단 여기서 우리는 분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외부의 힘과 구조 자체의 구조 자체의 특징을 분리해서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구조는 슬링키는 지가 워낙에 오르락 출렁출렁 거리는 특징이 갖고 있는데 우리가 외부의 힘에 의해서 그게 더 촉발되거나 억제되는 변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이제 향후에 또 다른 변화를 우리가 디자인을 하려고 할 때 구조의 특징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촉발제와 억제제를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조 자체의 특징과 원인을 파악하는 거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촉발시키거나 억제시키는 것을 분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좀 더 불편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건 제 얘기예요. 정창권이 떠드는 이야기인데 리더십을 한번 좀 비판해 볼까요? 다양한 리더십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 자, 또 우리 채팅창에 이주모 선생님이 또 한마디 또 주셨네요. 자, 볼까요? 시스템의 변화는 내부의 요동이 있어야만 하지만 외부의 섭동도 중요하다. 움직이지 않으려는 조직은 외부의 힘에 가해진다고 해도 쉽게 변화가 생기지 않지만 움직이려는 힘을 가진 조직은 외부의 섭동이 조금만 주어져도 그렇죠. 트리거,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나비 효과, 그렇죠. 네. 맞는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계속 고민하셔야 될 거예요. 네. 맞는 말씀이긴 한데 내부에서 움직이지 않으려는 조직, 그러니까 내부에서 움직이지 않은 조직은 외부에 좀 흔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맞죠? 네. 그러면 왜 움직이지 않으려 했을까? 그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죠. 네. 그 이야기는 다른 얘기잖아요. 왜 움직이지 않으려고 했을까? 그래서 그걸 건든다면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그러니까 리더십 얘기를 할 때 보통 리더십이 리더의 어떤 특징, 뭐 성향 이것을 많이 강조하는 리더십이 많이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나마 이 시스템 사고하고 그나마 좀 근접한 리더십 이론이라고 한다면 상황적 리더십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상황적 리더십에서 한번 좀 찾아놨었는데요. 네. 어, 네.
근데 상황적 리더십도 약간 뉘앙스, 그러니까 여기 조직의 리더도 계시고 또 가뜩이나 리더십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도 계시니까 한번 좀 이건 제가 뭐 결론 내는 게 아니고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런 뜻이에요. 네. 네. 이렇게 하면 커지는 거지. 네. 상황적 리더십은 상황에 맞는 리더십을 표현해야 된다는 게 기본 컨셉이긴 한데 그 풀어나는 논리가 조금 묘해요. 네. 어, 기존에는 리더 고유의 특성과 행동 이론만 집중되었던 기존의 이론에 대한 반발로 이렇게 생긴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어, 그러니까 특성 이론이나 행동 이론의 연구자들은 모든 상황에 적용 가능한 보편적 리더십이 존재한다고 믿었다는 거죠. 기존의 리더십은. 즉, 리더는 이렇게 해야 돼라는 딱 명제화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시스템 사고 관점에서는 웃기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은. 예. 시스템의 특징에 따라 아까 이주문 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특징에 따라 섭동, 자극하는 양식도 다 달라야 된다는 것들. 근데 그런 거죠. 그래서 보면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나와요. 네. 근데 생명 주기 이론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유명해요. 블린차드 뭐에서. 근데 어떤 라이프 사이클 시어리에서 조직에서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는 리더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어, 그냥 그나마 이제 보편적인 리더십보다 좀 나아간 건데 상황에 맞는 리더십으로요. 그러니까 라이프 사이클 성숙기는 뭐 이게 그때그때마다 다르다. 근데 이것도 역시 라이프 사이클에 맞는 일반화된 이론으로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리더십을 좀 보여드린다면 제가 제 회사 이름이 시스템 리더십이에요. 네. 이, 이것 때문에 만든 거예요, 사실은. 시스템 리더십이라고 검색하면 여러 가지가 좀 나와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아티클이 있는데 그게 바로 네, 아, 이거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 나 들어봐. 네, 시스템 리더십 뭐 이렇게 뜨는데 보세요. 예, 그러니까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도 뭐 시스템 리더십이 필요하다. 뭐 2019년에 떠드는데 이 사람이 얘기한 프레임워크는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번 좀 볼까 보니까 시스템 리더십의 출현 이런 제목으로 아티클이 있네요. 저자를 보십시오. 누굽니까? 피터생이에요. 그러니까 피터생애가 가장 제가 봤을 때 가장 최근에 좀 화두를 던진 게 제 느낌이에요. 가장 최근의 화두가 시스템 리더십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 사고 관점에서 리더십을 좀 풀어낸 거예요. 그래서 혹시 리더십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스템 리더십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메모해 주시면 좋을 거예요. 저는 한번 세계 학술대에서 피터 생을 만났을 때 제가 명함을 주니까 명함에 시스템 리더십 인스티튜트라고 찍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피터 생애가 그때 뭐라 하냐면 씩 웃으면서 나도 시스템 리더십 아는데 뭐 이런 식으로 겸손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소개시켜 주셨어요. 뭐 어디가 있다. 그래서 저도 몰랐어요. 하는지도. 우연하게 알게 된 건데. 그래서 그때 피터 생애가 소개시켜 준 그 피터 생애가 영향을 미쳐서 만든 어떤 단체가 있었거든요. 시스템 리더십을 열심히 연구하고 교육하고 하는 그런 해외 사이트가 있었던 걸로 검색이 됐었는데 요새 몇 년 지나 다시 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피터 생애가 관여한 시스템 리더십 어떤 단체를 찾으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다시 보니까 안 보여가지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야기 이 화두요. 네. 그러니까 슬링키 사례를 보면 슬링키 본연의 구조적인 특징과 손을 치우고 말고 하는 외부의 힘을 분리를 해서 우리가 사고에서 변화를 일으킨다. 라는 요 관점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잠깐 쉬도록 해야 되겠어요? 벌써 47분이네요. 네. 네. 한 15분 쉬고요. 네, 우리 추석이니까 또 9시 5분? 네, 9시 5분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네, 들어가세요. 그래서 하실 말씀은 그때 다시 한번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쉬는 시간 끝났죠. 다시 들어가 보는데요. 이 다시 들어온 요 시간부터 아주 묘한 일들이 좀 벌어질 텐데. 네. 짠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제가 책을 일일이 제가 스캐닝 스캔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실 건데요. 네. 짜잔, 네. 책 구조를 보시면요. 네, 지금 우리 책 29페이지죠. 29페이지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끝나고 그 다음에 산업혁명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서는 안 그래요. 그걸 우연하게 발견했네. 한 페이지가 통째로 번역이 안 됐어요. 그, 이거예요. 여기 보면 이게 그 다음 페이지 왼쪽에 있는 게 그 다음 페이지인데요. 이 내용이 다 빠졌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 산업혁명 얘기 나와서 이게 연결되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좀 본의 아니게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Something about systems like that, this is deeply unsettling. 이 내용인데요. 이거를 제가 여기 짠짠 미리 좀 준비한 게 있는데요. 네, 여기 있다. 생략된 번역 내용 및 밑이 빠졌네. 결정적 오류.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나름 좀 의역을 좀 했거든요. 이거 놓고 보면 되겠군요. 네. 쭉 한번 좀 따라가 보시죠. 자, 화면 좀 키워보겠습니다. 좀 더 키울까요? 이렇게 하면 되나? 네. 그러니까 이런 표현 앞에 점점점점 있죠. 이 정치 리도자가 맞는 게 아니다. 뭐 이런 등등등 좀 불편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표현의 일부는 매우 불편할 수 있다. 약간 제가 의역한 게 좀 있어요. 네,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일부는 매우 상식적이다. 이러한 시스템 작용 원리에 대한 사람들은 저항 의식 또는 뭐 당연히 받아들이는 인식. 네. 그래서 저항과 인식은 좀 반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은 모두에게 익숙한 두 종류의 경험에서 나온다. 그래서 하나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on the one hand, on the other hand에서 두 종류가 나오는데요. 네. 한편으로는 우리는 분석하고 우리의 합리적인 능력을 사용하고 원인과 결과 사이의 직접적인 경로를 추적하고 사물을 되게 논리적이죠.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있네요. 사물을 작고 이해할 수 있는 조각으로 보고 이게 뒤에 나옵니다. 이게 reductionism, 환원주의에 해당이 되죠. 이것 때문에 학문이 발달하게 됐는데 아무튼 우리는 이런 식으로 분석한다 이거예요. 사물을 작고 이해할 수 있는 조각으로 보고 우리 주변의 세계를 작동하거나 통제함으로써 즉 봐요. 우리 주변의 세계를 작동하고 통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웠다. 우리가 문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표현을 좀 하고 있어요. 이게 뭐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아 뭔가 근본적인 오류라고 할까요? 뭐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권력의 원천이 된 이런 분석 훈련. 그러니까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분석 훈련이라 함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분석하고 합리적인 능력을 사용하고 원인과 결과 사이의 직접적인 경로를 추적하고 직접적인 경로란 얘기하죠. 그죠? 연상되는 학문이 바로 통계입니다. 그렇죠? 독립변수, 종속변수 간의 강력한 상관관계를 추적하잖아요. 즉 간접적인 경로를 미처 생각 못합니다.
또 시간 지연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굳이 언급을 안 합니다. 이제 그걸 얘기하죠. 그리고 리덕셔니즘, 환원주의에 의해서 분석하고, 그리고 뭔가 통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식의 해결하는 이런 훈련 기법, 그런 분석 훈련을 통해서 네, 권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네, 문제를 해결하면 장땡이잖아요. 네, 그래서 문제 해결한 것 덕분에 이제 권력이 생겼다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 저 가로친 것은 제가 추가로 이렇게 집어넣은 의역인데요. 피상적으로 보이는 앞에 언급했던 내용이에요. 대통령이든 경쟁사니 오페크니 독감 바이러스니 마약이니 이것이 원인이다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우리의 이 경험에서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경험은 우리가 분석하는 행태를 보면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분석하려고 했던 그것 때문에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안 보고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통해서 피상적인 원인들만 우리가 얘기하게 되더라. 두 번째는요. 예, 반면에 우리가 합리적인 분석을 교육받기 훨씬 전에 이미 우리는 모두 복잡한 시스템을 다루었다. 아이를 생각해 보셔도 돼요. 예, 어린아이들. 우리 자체가 복잡한 시스템이고 우리 몸은 통합되고 상호 연결되며 스스로 유지하는 복잡성의 훌륭한 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조직, 모든 동물, 정원, 나무, 숲은 복잡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복잡한 시스템에 노출되어 있고 거의 잘 어울려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분석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러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리고 그치? 직관적으로 그리고 분석 없이 종종 단어 없이도 이해했다. 여기서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본 시스템 띵커입니다. 사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시스템 사고를 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시스템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태어났었는데 여기에 계신 많은 교육자들 덕분에 환원주의의 결과물인 우리의 정기 교육 과정을 들으면서 분석적이 되고 분석이 좋은 줄만 알았는데 분석하다 보니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들이 원인이다 판단을 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네요. 그다음에 모던 시스템 시어리 보면 그러니까 현대화되면서 이 시스템 복잡성을 이해하는 기술들이 일반인들은 못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즉 컴퓨터와 방정식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현대 시스템 이론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진리를 숨겼다. 즉 예전에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 진리를 전문가들이 저 같은 박사학위자들이 독점하고 있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시스템은 누구나 알 수 있고 또 알 수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시스템 전문 용어를 전통적인 지혜로 직접 번역하는 것이 종종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네. 굉장히 복잡하게 어려운 이야기인데 별거 아닌 거예요. 그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죠. 네. 자, 전문 용어로 막 어렵게 얘기합니다. 복잡한 시스템 내에서 피드백 지연으로 인해 문제가 명백했을 쯤이면 불필요하게 해결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뭔 소리야? 알고 보니 우린 전통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바느질 한 번 제대로 하면 나중에 바느질 9번 할 것을 피할 수 있다. 이게 우리나라 표현에 이게 있죠. 뭐 석가래로 뭐 가래로 막을 것 그게 뭐죠? 이게 그게 딱 해당되는 건데 뭐죠? 얘기 좀 해주세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아, 먹는다. 그치. 호, 호미로 막을 막을 걸 것을 가래로도 못 먹는다. 가래로도 못 막는다. 이거지. 예. 즉, 지연되어 나타나는 것을 그거를 방치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초기에 조금만 힘을 들여도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는데 그걸 냅두다 보니까 그게 커졌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 얘기예요. 바로 우리의 조상의 지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르로도 못 만다. 이 표현이 너무 쉽게 와닿지 않습니까? 이런 겁니다. 또 네. 이게 이게 comparative exclusion principle이라고 돼서 이게 경쟁 배제 원칙으로 돼 있는데 약간 뉘앙스가 이런 거예요. 승자 독식. 약간 이런 느낌. 네. 승자 독식의 그런 경쟁이니까 내가 경쟁에서 이기면 내가 다 가졌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승자 독식의 법칙이든 아니면 경쟁 배제 원칙이든 여기에 따르면 강화 피드백 루프가 추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수단으로 경기의 우승자에게 보상을 한다면 그 결과는 소수의 경쟁자를 제외한 모든 경쟁자 뭔 소리야? 이렇게 복잡했는데 알고 보니 가진 자는 그에게 주어질 것이요 가지지 못한 자는 그가 가진 것까지 그에게 빼앗을 것이라는 마태복음 이게 마크 하면 이게 마가복음이죠. 저 맞나요? 뽀록나네 저의 신앙심이.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 차이가 어떻게 되죠? 그러면 마 하면 되는 건가요? 뭐야 빨리 얘기 좀 해주세요. 다들 모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 기독교하고 좀 거리가 먼신 분들만 계신 걸로. 뭐지? 넘어갈게요. 네. 자, 근데 이 복잡한 이 말이 사실은 부익부 빈익빈이잖아요. 네. 부익부 빈익빈.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해진다. 이런 표현인 거죠. 또 마지막 다중 경로와 잉여를 갖는 다양한 시스템은 다양성이 거의 없는 균일한 시스템보다 더 안정적이고 외부 충격에 덜 취약하다. 뭔 소리야? 근데 우리 이 주식의 덕담, 주식의 격언이죠. 예. 한 바구니에 모든 것을 담지 마세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죠? 네.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이 이제 우리 번역된 책에는 좀 빠졌더라고요. 잠깐 좀 봤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네. 이제 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책의 29쪽이죠. 네. 산업혁명 이후 서구 사회는 직관과 전체론보다 과학과 논리, 환원론에 더 큰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직관과 전체론, 홀리스틱 뷰, 밑에 각주에서 얘기한 것처럼 홀리스틱 뷰, 예컨대 bird eye view, 뭐 조감도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거, 전체적인 사고 이런 거, 이거를 헤어지고 과학과 논리, 과학 좋은 거 아니에요? 논리도 좋은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좋은 줄만 알았는데 동전의 양면, 이런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마가복음 때 마가복음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환원주의, 환원론, 리덕셔니즘. 번역이 옮긴 번역자가 좀 잘 번역한 것 같아요. 복잡한 사물을 하위 단계로 세분화하면 아주 작은 것에서 전체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나온 거죠. 네.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잘게 쪼가지는 거고 전체적인 맥락은 관심 없어지는 거죠. 네. 수학만, 뭐 과학만, 세포만 연구하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이다라고 생각해 주셔요. 네. 과학과 논리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환원론이 모두 다 쓸데없다 얘기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 덕분에 아주 세부적으로 과학이 학문이 발달했으니까. 근데 그게 좋은 줄만 알았던 우리의 모습이 갖고 있다면 한번 의심해 보자 이거예요. 동전에 이러한 동전의 양면이 있다. 네. 의심해 보자는 거죠. 근데 그
이 동전의 양면 그 폐해, 단점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게 이 책의 주장이에요. 우리는 심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문제의 원인이 이 안이야, 즉 시스템 안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저 밖에 있다고 추정한다 이거예요. 대통령이 누가 됐든 뭐 기업의 경쟁자가 됐든 경쟁자 탓을 하고 리더 탓을 하고 이러는데 아니라 이거죠. 예. 특히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에 유럽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아니라 미국의 자본주의 시스템을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흘러왔잖아요. 이제 이것을 김누리 교수는 야만적, 그 야수적 자본주의라고 얘기하는데 되게 깜짝 놀라지 않으셨어요, 혹시? 예. 우리는 당연시 여겨야 했던 자본주의 시스템이 유럽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야만적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당연시 여기고 해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의심을 좀 가져야죠. 따라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젖어 있었던 이런 미국식 자본주의 시스템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긴 건데 그걸 리더 정치 지도자의 탓함으로 촉발했겠죠. 예, 촉발하고 뭔가 뭐 억제하고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리 스스로의 구조 안에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은 한 네,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리더가 나타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원인은 이 안에 있다라는 사고가 시스템 사고입니다. 네. 이게 피터 생애가 얘기한 그 학습하는 조직에도 일이 나오죠. 우리가 학습을 저해하는 원인 중에 10가지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적은 밖에 있다. 유럽에 딱 나옵니다. 네. 다른 누군가가 어떤 것을 탓하고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고 문제를 사라지게 할 조절 손잡이 제품, 조절 손잡이, 네. 알약 기술적 해결책을 찾고 싶은 마음을 참지 못한다. 네. 천연두를 예방하고 식량 생산량을 늘리고 무거운 화물과 많은 사람을 멀리 이동시키는 것 등, 그러니까 이게 나름대로 다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했었던 우리의 인류의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은 문제의 해결책이 저 밖에 있다라는 사례들입니다. 이렇게 연결돼요, 문장들이. 그러면 생각해 봐야죠. 이 안에 있다면 문제 해결의 원인이, 그러니까 더 근본적인 원인이 이 안에, 시스템 안에 있다면, 그러면 천연두 예방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게 뭘까요? 우리의 면역력을 키우거나 천연두가 발생해서 확 퍼지게 만드는 우리 인구 밀집 형태의 도시 생활, 뭐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거나 뭐 이런 식의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자면 당연시 여겼던 거 아니겠어요? 우리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을 해야 됩니다. 바로 그게 이제 어썸션에 대해서 의심을 해보자는 거죠. 네. 네. 그렇죠? 심각한 문제들을 외부 요인에 집중해서 해결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더 큰 시스템에 내포된 문제이기에 우리의 해결책 중 일부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들었다. 이게 다 연결되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잡 시스템의 내부 구조에 아주 깊숙이 박힌 문제들, 즉 진짜 난장판은 사라지지 않았다. 네, 메스죠, 메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슉, 없어요. 왜? 슉. 예를 들어 기아나 가난, 환경 파괴, 경제 불안, 실업, 만성 질환, 약물 중독, 전쟁은 우리가 제 아무리 분석 능력과 탁월한 기술을 발휘해 뿌리 뽑으려 해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누가 일부러 만든 것도 아니고 계속 살아남길 바라는 사람도 없지만 이런 문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인공지능이 나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느끼면 어떠신가요? 그렇죠? 네.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게 시스템 사고가
뭐 21세기에 뭐 20세기에 만들어져서 21세기 초기에 유행했던 하나의 사조 중에 하나 아니야? 라고 얘기하기에는 이게 던지는 시사점이 좀 근본적이고 좀 영속적인 주제를 화두를 다루고 있죠. 네.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본질적으로 시스템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지만 어디 있어? 네. 바람직한 형태는 아니지만 이런 문제를 만드는 것이 시스템 구조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즉 슬링키를 다시 언급하신다면, 생각한다면 슬링키 얘는 워낙에 팽창하고 수축하고 그러려고 했던 애예요. 그런 시스템 구조의 특징을 갖고 있단 말이죠. 예, 지금 자본주의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리더 탓으로 보기에는 시스템 구조에 그렇게 될 수만 있는 시스템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뭐 그렇게 다 계속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리죠. 네. 우리가 직관으로 되찾고 책임 전가를 중단하고 시스템을 문제의 원인으로 보고 시스템을 재구축할 지혜와 용기를 갖출 때 비로소 이런 문제들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분명하지만 파괴적이다. 네. 낡은 시각이지만 왠지 새롭다. 뭐 새로운 날은 아닐 수 있죠. 해결책이 우리 손에 있다는 점에서 위로가 되지만, 네, 그렇죠? 바로 그래요. 그러니까 남을 탓하기보다 시스템 구조에서 보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중에 하나는 바로 나도 역시 시스템의 한 구성 요소라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몸담는 시스템 구조에선 내가 손을 어떻게 다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여기서 이제 리더십의 역할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 해결책이 우리 손에 있다는 점에서 위로가 되지만, 네. 우리가 반드시 다르게 행동하거나 적어도 다르게 보고 생각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안하다. 한번 밑줄 그어 주실래요? 예. 이렇게. 네. 그러니까 사실 불안하다는 표현이 하고 있는데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네,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제 익숙하지 않고 뭔가 좀 불편한 거죠. 불안한다기보단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고. 근데 어쨌든 간 위로가 되는 점이 있다. 네, 이게 이제 강력한 그러니까 도넬라 메도스 여사의 강력한 태도죠. 이게 아주 대표적인 태도죠. 이렇게 곳곳에 나오네요. 네. 이 책의 주제는 다르게 보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죠? 음, 저 요거를 좀 달리 표현하면, 네, 다르게 보고 의심하는 것이다라고 제가 바꿀게요. 네, 우리가 당연시 여긴 거에 대한 의심, 네, 한번 해보는 거. 네. 이 책은 자신의 삶을 생각하며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지만 시스템이라는 말과 시스템 분석 분야를 경계하고 있을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이 책에서 비전문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이유는 네, 즉 비전문적인 논의, 즉 굉장히 그 공학적인 마인드가 강한 사람인데 이 공학 얘기 많이 걷어냈다는 뜻이에요. 네. 수학과 컴퓨터에 의존하지 않아도 그렇죠. 시스템을 이해하는 폭이 얼마나 넓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수학과 의존하지 않아도 있죠. 즉 수학과 컴퓨터를 또 사용하면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예, 이게 또 모델링의 또 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 모델링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시고 모델링도 얼마든지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더 많이, 더 폭넓게 시스템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도해라는 말이 나오죠. 네, 이게 도해가 그림 그렇죠? 도해와 시계열 그래프를 많이 활용하는 이유는 네, 시스템을 말로만 설명하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스템 사고를 할 때 인과 신원 지도를 아직 언급도 안 했잖아요.
아마 놀랍게도 인과순환 지도는 아마 하나도 없을걸요? 이 책은? 쭉 훑어보십시오. 아마 인과순환 지도 아예 안 보일 거예요. 네. 그래서 커즐 룹 다이어그램이 안 나와요. 아주 재밌죠? 네. 이 2008년도에 쓰여진 정리, 1993년에 쓰여진 원고이죠. 그러면 피터 생애가 썼던 The Fifth Disciple 이게 1990년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3년 정도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히트를 쳤는데 도날드 메도즈 여사는 굳이 인과순환 지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인과순환지를 사용하지 않고 시스템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도날드 메도즈 여사가 사용했던 방법은 이거예요. 이미지, 그래프. 이 도해에서는 이제 스타카 플로우 다이어그램도 포함이 되는데요. 네. 아주 놀랍죠. 네. 그래서 말이나 문장은 단선적이고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한 번에 하나씩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게 아주 놀라운 통찰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그 말만 신경 쓴다 이거예요. 근데 시스템은 사실 동시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상호작용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이해하지? 이거예요. 이 퀘리, 언어를 이용하면, 그러니까 워드, 이 단어라든가 이것을 이용하면 하나에 하나씩 인식하게 되는데 실제 시스템은 복잡한 상호작용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따라서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말을 좀 이렇게 썼습니다. 시스템은 한꺼번에 발생한다. 시스템은 한 방향뿐만 아니라 동시에 여러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시스템을 제대로 논의하려면 어떻게든 논의하고 있는 현상과 같은 속성을 가진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이런 언어로 사용하기에 알맞은 것이 말, 즉 단어보다 도표다 이거예요. 모든 부분을 한꺼번에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주 간단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시스템 도표를 그리려 한다. 여러분도 그래픽 언어가 이해하기 쉽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즉, 네, 그래픽 언어라는 표현이 더 좋을 것 같네요. 예컨대 이렇게 먹자고요. exponential growth입니다. 즉, 지수 성장이라고 하면 지수 성장이라고 글을 쓰는 거하고 글을 쓰면 지수 성장, 지수 성장. 근데 그런 건데 딱 그림을 보면 여러 가지 정보가 한꺼번에 다 있잖아요. 시간이 흘러가고 있죠. 네,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요. 처음에는 변화가 별로 없다가 갑자기 변화가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네요. 이러한 정보들이 한눈에 다 밟히는 거예요. 네,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그래픽 언어가 그래서 이해하기 좋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내용부터 시작할 것이다. 즉, 시스템을 정의하고 그 부분들을 전체론적인 아닌 환원적으로 해부한다. 그런 다음 다시 결합하여, 그러니까 이 환원론이 부분적인 것을 분석한다는 것이 나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부분을 좀 들어볼 수밖에 없다. 인정한 거잖아요. 예. 그런 다음 다시 결합하여 그 부분들이 서로 연결되어 시스템의 기본 운영 단위, 즉 피드백 루프를 이루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흔하지만 흥미로운 시스템들이 모인 시스템 동물원, 시스템 주, 이게 좀 중요합니다. 예. 시스템 주, 이거 아키타임만큼 많이 사용해요. 사실 시스템 사고 이 동네에서. 시스템 동물원을 구경시켜 주겠다. 여러분들은 시스템이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 그 시스템들이 어디에서 왜 발견되는지 알게 될 것이고, 여러분도 그 시스템을 알아볼 것이다. 여러분 주위에 널려 있고 여러분 속에도 있기 때문이다. 시스템 동물원의 몇 가지 동물을 기본으로 살펴본 다음 한 걸음 물러서서 시스템이 왜 그토록 아름답게 움직이는지, 시스템이 그토록 자주 우리를 놀라게 하고 당황하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자. 시스템 안의 모든 사람이나 모든 것이 충실하게 합리적으로 행동하는데, 이거죠. 네, 즉 각자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것도 합리적으로. 아주 웃기죠. 네. 하는데 이러한 선의의 행동이 모두 모여 더없이 끔찍한 결과가 나올 때가 많은 이유도 설명한다. 이게 시스템 독특한 특징이죠. 네,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최선을 각자 다하면 시스템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 이거죠. 그리고 어떤 일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거나 느리게 발생하는 이유도 살펴본다. 여러분이 늘 효과를 본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단히 실망스럽게도 여러분의 행동이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도 설명하겠다. 시스템이 아무런 사전 경고도 없이 벼랑간 전에 보지 못한 방식으로 행동한 이유도 살펴본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려면요. 각자 이 화두를 갖고 계셔야 돼요. 무슨 소리냐? 네. 혹시 말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서 어떤 일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빠르거나 느리게 발생하는 상황이 있으십니까? 어떤 건가요? 갖고 오셔야 돼요. 네. 혹시 말입니다. 평상시에 늘 효과가 봤었는데 갑자기 똑같은 상황인데도 왜 이렇게 결과가 실망스럽게 나오지? 그런 경험을 있으십니까? 그 경험을 갖고 오세요. 네. 그 경험을 붙잡고 계속 이 시스템 사고와 결합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혹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어떤 시스템의 모습에서, 조직의 모습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예전에 보지 못했던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나요? 그게 뭔가요? 그런 사례를 갖고 오세요. 예, 그런 사례를 늘 염두에 두시고 왜 그럴까라는 의심을 가지시고 궁금증을 가지시고 호기심을 가지시고 이 책을 봐주십사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시스템 사고 공동체가 기업과 정부, 경제와 생태계, 즉 우리 나와바리에서 좀 더 커지는 거죠. 예, 좀 더 큰 시스템이네요. 경제와 생태계, 생리학과 심리학 분야에서 거듭 발견한 공통된 문제를 살펴보자. 여러 지역 사회가 수자원을 함께 쓰거나 여러 학교가 재정을 함께 나누어 쓴 시스템을 보면 이거 안 봐도 비디오야. 공유주의 비극이 또 발생하겠군. 이런 거죠. 네.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네. 새로운 기술 개발을 독려하거나 방해하는, 이게 또 공유주의 비극 나왔죠? 새로운 기술 개발을 독려하거나 방해하는 사업규칙 등 뭔가 정책이 펼쳤어요. 예, 어떤 규칙과 유인책을 살펴보면 대단한 목표, 비전, 목표. 그런데 그걸 제시하는 그 조직에서 보면 어라라 하면서 목표 침식이란 뜻은 나중에 또 아, 이미 경험하신 이거 아키타입을 좀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창한 뜻은 창대하게 했는데 갈수록 그 타협을 하는 거죠. 목표가 타협이 되어서 자꾸 목표 수준이 떨어지는 현상. 아, 이런 걸 하는 겁니다. 또 가정이나 지역 공동체, 국가 안에서 관계의 본질과 의사결정을 검토하면, 즉 정책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국가 차원에서 어떤 정책 하면, 그것 때문에 정책 저항이 생길 텐데, 이거 안 봐도 비디오인데, 이런 관점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카페인이나 알코올, 니코틴, 마약보다 더 많은 요인에서 비롯된 중독, 즉 뭔가 해결책이 있어요. 근데 해결책 때문에 장기적으로 문제가 더 커지네. 왜 그러지? 거기에는 분명히 중독 현상, 즉 빠른 해결책에 대한 중독을 의미합니다. 네, 빠른 해결책에 대한 중독 현상이 안 봐도 비디오처럼 나올 거다. 네, 그런 것들은 이제 경험하시게 됩니다. 어, 짠짠짠짠. 그 다음 이야기는 아키탐 얘기가 나오네요. 네. 그래서 요 제목에서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원형 나오니까 원형 들어가기 전에 원형 얘기는 다음에 이렇게 또 얘기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 정도에서 오늘은 좀 마무리하고요. 그 짜잔 늘 하던 것처럼 네. 자, 한 줄 생각 나누기 좀 나눠볼까요? 생각 나누기.
뿅, 뿅, 뿅. 또 편하게 뭐 질문이라든가 또 코멘트라든가 뭐 한마디 뭐 해주실 분 있으면 마이크 키시고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뭐 아니면 차분하게 오늘 쭉 읽어놓은 내용 중에서 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네, 떠오른 뭐 공감하시는 내용들, 네, 또 그리고 딱 떠오르는 아이디어 뭐 이런 것들을 우리의 흔적 기록으로 남기는 차원에서 한 줄 한 줄 적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뿅. 이렇게 나오겠죠? 지금 5번째 낭독회를 하는데 제가 또 이렇게 진행될 줄 알았어요. 제가 혼자 떠들고 있잖아요, 그죠? 다른 책에서는 이렇게 서로 진짜 윤독했었는데 아무래도 이건 내가 혼자 떠들게 될 것 같아서 조심조심 했는데 이렇게 진행되고 있네요. 괜찮으신가요? 괜찮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아니 뭐 낭독이라는데 네 혼자 떠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실까 봐. 근데 아무래도 제가 할 얘기 좀 많아서 네, 시스템주 한번 검색해 보세요. 네,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흥미진진하죠. 네, 뭘 기대하든 그 이상일 겁니다. 짠짠짠. 저 설명을 들으니 아주 새롭다고. 근데 사실 저도 그래요. 네, 제가 막 홍보할 때 저도 2번 필사했으면 했는데 다시 보니까 정말 내가 언제 필사했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좀 설명하려다 보니까 한 번 더 보게 되니까 저한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참에 저도 공부하니까 같이 공부해 보시죠. 네. 오케이. 조사빈 들어오셨군요. 네, 강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 조사빈님 여기 출석 체크 안 했어요? 해야지. 좋아요. 보고 계시네요. 네. 시스템사를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해결책이 우리 손에 있다는 점에서 위로가 되지만, 그 표현이 좀 좋았죠. 우리가 반드시 다르게 행동하거나 적어도 다르게 보고 생각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안하다.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익숙해져 있어서 다르게 보고 생각하는 건 너무 힘든 과제예요. 그렇죠? 네. 이거를 이렇게. 네. 그렇죠? 크리티컬 띵킹. 네. 이게 이 자체가 크리티컬 띵킹 아니겠어요? 네. 네. 그러게요. 지금 요 글을 쓰신 분, 크리티컬 띵킹과 어떤 차이와 유사점이 있는지 계속 생각하면서 읽고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저한테도. 네. 그래서 생각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 뭐, 일단 저도 이제 시스템 사고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하면서 제가 크리티컬 띵킹에 그러니까 요새 같이 젊은 사람들이, 그럼 조심해야 되는데. 하여튼 인공지능 때문에 사고의 양극화가 되는 시기에서 다양한 사고를 존중하고 다양한 사고를 스스로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이 검증의 대상으로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훈련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의심해 보는 게 바로 비판적 사고의 핵심 출발점이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저는 비판적 사고와 연결시켜서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크리티컬 띵킹에 대해서 좀 관심 있으신 분은 아마 크리티컬 띵킹과 관련된 어떤 계보가 있겠죠. 네, 근데 그런 거 비교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또 의견을 주시면 같이 서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교학 상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혼자 책을 읽었다면 스스로 이 책을 읽었을 가능성도 없겠지만, 네. 오케이, 좋습니다. 사실 오늘 아까 우리 책에 28페이지 쪽에 있는 뭐 기업의 경쟁자, 정치 지도자, 유가 상승 이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우리 주위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하면서 분임토의 소외식 개설해서 한번 좀 하려고 했었거든요. 할까 말까 하다가 막판에 취소했어요. 이 추석 연휴 때 너무 괴롭혀드린 것 같아가지고 했는데 혹시 몰라요. 제가 일요일 날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분임토의식으로 한번 좀 흩어져서 생각을 좀 서로 나누는 시간을 좀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네. 나중에 저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시스템은 한꺼번에 발생한다. 시스템 사고는 말보다 도표를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이 아하했다. 그렇죠? 언어와 문장의 한계를 느끼는데 이게 당연한 것이었다. 그렇죠? 네. 이제 네, 좋습니다. 저는 크리티컬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들어오네요. 예, 저도 그랬어요. 네. 시스템 사고는 기존의 사고 방식과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이겠죠. 아, 아니, 그건 아닌데. 기존의 사고 방식을 다 거부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네, 전체를 보지 못했던 사고, 그걸 딱 집어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시스템 사고가 풀리지 않은 문제나 문제를 바라보는 것에 대한 큰 통찰력을 줄 수 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네. 아직 책의 초반인데도 도넬라 메도즈 여사의 대단함에 놀라움을 그죠? 그렇죠? 슬림킬러 시스템 사고를 설명한 부분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의아했는데 기가 막힌 비유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이 책의 주제는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다. 여기에 제가 하나 더 추가했죠. 네, 의심하게 하는 것이다. 당연시 여기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는 것이다. 네, 책의 주제. 가장 와닿는다. 멋진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볼까요? 뿅. 3분 남았습니다. 시스템 사고에 대한 개념들이 더 확실해지는 시간이다. 인간이면 누구나 지닌 시스템 사고를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에 대한 표방의 환원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과 합리적이란 말이 갖고 있는 동전의 양면, 그렇죠? 그 당연한 거 아니야? 좋은 거 아니야라고 아주 자연스럽게 의심 없이 받아들였던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예. 시스템을 재구축할 지혜와 용기를 갖출 때, 예. 아니다, 위죠. 시스템 사고를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에 대한 표방의 환원주의와 통계와 컴퓨터 분석에 의한 도구화, 그로 인한 학문으로 얻어진 세상에 대한 권력화, 예, 그로 인한 세상에 대한 권력화 잘 쓰신 것 같네요. 그래서 조화를 배우는 시간이 될 것 같다. 구조와 행동이란 단어가 들어온다. 구조와의 행태, 철학의 구조주의를 생각하게 된다. 우리가 직관을 되찾고 책임 전가를 중단하고 시스템을 문제의 원인으로 보고 시스템을 재구축할 지혜와 용기를 갖출 때, 네, 좋습니다. 뿅, 뿅. 네. 대부분의 사람들 간의 소통이 말이나 글로, 예, 그렇죠. 선형적인 사고에 스며들 수밖에 없다. 비선형적으로 일어나기에 구조의 관점에서 변화를 바라보면 부조리의 총합이라는 인간과 세상에 대해 조금은 희망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시스템 사고의 법칙과 비슷한 내용을 보았다. 이미 공부한 내용이라도 또 새롭게 다가온다. 시스템의 변화는 내부의 요동과 외부의 섭동으로 일어나지만 주요 원인은 내부에 있다는 점도 다시 생각해 본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내부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타협을 해요. 타협이 의사결정자도 타협하고 이론가, 예, 그러니까 저같이 이론가 사람들도 타협을 해요. 힘드니까. 예. 그것도 염두에 두시면 정말 균형적인 생각을 하게 되실 거예요. 예. 외부의 열린 교육 운동, 새로운 학교 운동이라는 내부의 유동이 어떤 때는 성공하고 어떤 때는 실패 또는 과거의 패턴으로 돌아가는 것은 외부의 속동, 정책의 지원, 실패, 억제 등이라고 쉽게 원인을 돌려볼 수 있지만 결국 내부의 요동 자체가 멈췄을 때 운동은 실패할 것이다. 지금 많은 지역에서 혁신학교 정책을 폐기했다고 새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교사들 움직임이 멈춘다면 그 근본 원인을 교사 내부에서 찾아보는 것이 이 책의 주는 교훈이 아닐까. 네. 내부의 운동 역량을 성장시키는 것이 정책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벤치마킹이 저는 협동조합에서 살면 좋겠어요. 예. 이 협동조합은 끊임없이 이 협동조합 구성원들 간에 끊임없는 이 교육을 어마어마하게 강조하거든요. 게다가 협동조합과 다른 협동조합과의 연대, 이것도 무지 강조해요.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그렇게 해야만 이게 유지된다는 오랜 실험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이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뭐 협동조합 비슷한 그런 두뇌와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일단 서구에서 시작한 이 협동조합의 시스템은 저는 특히 이게 운동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협동조합에서 어떻게 했었는지, 어떤 실패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칙을 왜 지키고자 하는지, 이를 좀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거라고 봐요. 협동조합. 네. 좀 보면 볼수록 좀 대단해요. 협동조합의 메커니즘. 오케이. 네. 그래서 내부의 운동 역량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저는 협동조합을 벤치마킹 하시라. 네, 꼭 말씀 좀 드립니다. 와, 시간 되겠네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추석 연휴. 뭐죠? 9.11. 오늘이, 오늘이 9.11이군요. 네. 무척이나 의미 있는 날에 시스템의 정의, 내용, 목적 등에 대한, 네, 감사합니다. 그러네요. 9.11 몇 주년이죠? 예, 아무튼. 자, 남은 추석 연휴 동안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네, 감사합니다.